보시는 분들도 웃을 것 같기는 한데, 아, 네. 네.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녹화를 안 하는 바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되게 그 저술한 책들의 어떤 과정들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좀 낙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어떻게 오랜 시간 그런 어떤 학생들과 수업에 대한 사랑을 좀 지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 그 3월에 저를 처음 만난 학생들이 3, 4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 수업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렇게 세팅하고 그걸 쫓아오고 훈련을 통해서 2학기 말쯤 됐을 때 제가 바라는 정도의 어쩔 때는 그거보다 훨씬 그걸 뛰어넘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뭔가를 한 시간을 더 하고 덜 하고가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한 단계를 더 넣고 넣지 않고에 따라서 학생들이 더 잘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게 제 눈에 보이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제 눈에 내가 요거 한 차시를 더 준비해가지고 요거를 더 하면 학생들이 이 정도 성장하겠지 하는 게 보이게 되니까 계속 그걸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어, 선생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결국 그 선생님의 어떤 비결은 선생님의 네. 어떤 가지신 가르침에 대한 역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좀 읽고 있는 책 중에 어떤 이야기 좀 네, 나왔었냐면 네, 가르침과 배움이 항상 예.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네, 엄청난 가르침을 교사는 의도하고 줌에도 학생들이 가져가는 배움은 되게 적을 수도 있고, 또 맞아요. 예,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데서 많이 배워가기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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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아까 수업 하나를 하고, 하나를 더 하고 덜하고가 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신 네, 것들이 저는 네. 한 차시 수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뭔가 선생님이 의미를 가지고 하신 어떤 한 프로젝트 정도의 어떤 수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어쨌든 선생님이 그렇게 어떤 가르침을 했을 때 그만큼 네, 학생들이 배움을 가져가는 걸 선생님께서 경험하신다라는 얘기는 네, 선생님께서 정말 그 교사의 가장 어려운 일인 교사의 가르침과 배움의 어떤 교집합을 네. 정말 잘 선생님께서는 크게 확보를 하시는구나. 또 그런 것들을 음. 통해 선생님께서 기쁨을 좀 느끼시는구나라고 좀 느꼈었던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근데요, 좀 이게 연결해서 약간 네. 중등이랑 초등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진짜 네. 저희는 그 차시에 굉장히 목숨을 걸거든요. 근데 아, 수행 네네네. 평가를 하면서 이게 한 차시를 더 한 후의 결과와 한 차시를 덜 한 결과가 실제로 달라요. 그리고 이제 아, 만약에 정 차시가 안 말씀은 사실 맞아가지고 어느 반은 한 차시를 더 하게 되고 어느 반은 한 차시를 덜 하게 되면 진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막 음, 빌려서라도 그 차시를 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좀 약간 그렇군요. 다를 수도 제가 너무 초등 있겠다는 관점에서 생각이 생각을 들어요. 했나 봐요. 어, 근데 중동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 진짜 그럴 수 예,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 반을 예, 분명히 들어가실 예, 예, 거고, 예, 예, 맞죠? 그러면 사실 초등은 담임이다 보니까 한 예, 시간 조금 뭐 덜 해도 다음에 뭐 채우질까 이게 있는데 예, 예, 중등은 예. 한 반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예, 차시를 한 거의 차시 한 차시의 의미가 맞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수행 음, 평가를 뭐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때까지 뭐 일람표가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제가 그걸 뭐를 몇 차시를 넣을 건가를 계획을 해서 실제로 해야 하는데, 제가 진짜 빌려서라도 한 차시를 더 한 것과 아니면 조금 이렇게 음, 여유 부리면서 덜 한 게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안 할 수가 없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지금은 교감 선생님인데 수업하신가요? 지금 동아리만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런 되게 밀도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아, 들기는 하네요. 네. 그러니까 초등이 한 시간 생각하는 내내 애들 한창시에 막 그거랑 다른 것 몰아쳐가서 같아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체육 수업 한 것 같아요. 아, 되게 사고가 열심히 돌아가는 그런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미리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이제 교과 교실제를 썼을 때는 아이들이 미리 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제가 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교실에서 세팅을 하는데 실제로 그 루틴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지금 마지막에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저는 배누궁이라고 배우고 느끼고 궁금한 거를 이제 맨 수업 차시 끝에마다 쓰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한 네. 3분쯤 남겨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네네. 아이들이 하면 그걸 다 제가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해주는데 하다 보면 당연히 종 치고 나서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아, 시작하기 전부에 들어왔다가 시작하고 이게 종 치고 나가니까 애들이 막 엄청 힘들어해요. 선생님도 엄청 네. 빡세시겠는데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쭉쭉쭉 이렇게. 거의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제가 루틴으로 삼고서 하는 건데 했을 때랑 안 했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네. 피드백을 그 차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받지 못하면 이거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수업에서 뭘 얼마나 얻었지? 이게 진짜 제대로 배운 건가? 막 이런 게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들여다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혹시 딱 말씀하시면서 평가를 정말 아, 잘 예. 알고 잘 실천하시는구나가 느껴졌습니다. 네, 알면 또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게 또 아, 교사인 것 같기는 예. 한데. 맞아요. 예. 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방금 선생님의 어떤 그 다양한 스펙트럼과 관련된 질문인데, 예, 예.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네. 선생님이 되게 새로운 거를 배우고 음. 적용하시는데 되게 적극적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사실 경력이 쌓여갈수록 뭔가 이런 음.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고 내 음. 것으로 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느 순간 되면 좀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그 변화 앞에서도 어떤 음. 유연함과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하시는 게 어떤 것들이 그런 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편도체가 좀 사이즈가 다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별로 좀 아, 네. 약간 이렇게 겁을 덜 내는 스타일이고요. 같은 수업을 네. 다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뭔가 바꿔서 새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뭐 개념 기반 교육이라든가 뭐 UDL 리더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알게 됐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이 길로 가야 하는데라는 게 딱 꽂히면, 예, 네네네. 그냥 막 이렇게 달려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을 보는 관점, 수업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꿔주는 큰 그런 패러다임을 만났을 때는 그 길로 막 가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주저하는 건 요새 AI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마구 선뜻 마구마구 쓰고 그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재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AI에 관한 나의 이게 생각이 조금 보수적이어서 그런가 막 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안 그래도 AI 질문 좀 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아, 좀 예, 예. 아껴놓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지 예. 궁금했는데 약간 고민 예. 중이시구나 좀 느꼈는데 예, 그러면 예. 어떻게 보면 저는 느꼈을 때 선생님이 누구보다 가르침과 또 그 어떤 배움에서의 어떤 그런 결합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음, 기뻐하시고 예, 또 예. 그런 걸 위한 어떤 연구와 실천에서 가장 큰 어떤 보람과 기쁨을 느끼시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전히 예, 마찬가지인 것 예. 같고. 예, 예. 그런데 교감샘의 길로 걸어가게 된 어떤 계기가 음.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아, 예.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음. 계시게 된 음. 건지 좀 예.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러니까 저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수업을 잘하고 싶다였거든요. 내 네. 수업을 잘하려고 보니까 나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학년을 두 명, 세 명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뒷반 선생님과 이게 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모둠으로 하고 싶은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모둠으로 안 하는데 나만 모둠을 하면 얘네들이 뭔가 제대로 협력이 시너지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혁신학교가 생기면서 이거다. 이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혁신학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있던 학교 혁신학교로 만들려고 엄청 하여튼 애를 썼죠. 그래서 실제로 어, 관악중학교에 있을 때 이제 혁신학교가 됐었고 혁신학교에서 그러한
수업 시스템들을 뭐 수업 공개라든가 막 이렇게 하여튼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위기의 학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학년 부장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학년 부장을 하면 그 학년을 좀 제가 원하는 대로 굴릴 수 있는 그런 네네. 권한들 이런 게 되게 많았고 들어오는 여러 교과 선생님들과 학년에서 어떤 행사나 뭐 이렇게 창체 뭐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걸 저는 계속 교과 수업이랑 연결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학년 부장을 하니까 좀 말발이 서고 회의를 소집해도 선생님들 다 오시고 모든 교과가 같이 달라붙어서 그 행사 준비를 하고 막 이런 게 돼서 학년 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에 1학년 부장 뭐 2년 하면 이렇게 1학년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리고 3학년 부장 2년 하면서 막 3학년 시스템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 전체적으로 어쨌든 학년별로 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게 내가 있는 학년만 제대로 되는 어, 것보다 얘네가 이렇게 네. 쭉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애들이 성장하는 게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혁신부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혁신부장을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수석교사를 왜 지원하지 않냐 그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쪽이 훨씬 더 상황을 보니까 어울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왜 수석을 안 하냐 그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봤던 많은 수석 선생님들이 학교를 바꾸는 데는 혁신부장만큼 말발이 네.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학교를 바꾸는 데는 수석보다 혁신부장이 훨씬 이게 실제로 그 시스템을 지휘하고 뭔가를 하는 게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교감 선생님이 저보고 점수가 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60점, 60학점짜리 연수만 들으면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속 부추겼죠. 야, 네가 지금 이 학교 하나 괜찮게 만들어 놓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음. 더 크게 더 이렇게 학교 하나 만들어 놓는 거 말고도 더 크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막 뽐뿌질을 하셔서 거기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감을 하게 된 거죠. 네. 어, 네. 또 어떻게 보면 더 하나의 수업이 아닌 더 큰 어떤 학교라는 예, 그런 예. 곳에서 변화를 좀 만들고자 그렇게 예. 또 거기까지 가시게 된 거군요. 근데 그러면, 내 수업을 잘하려면 학교가 네. 받쳐줘야 내 수업이 잘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뭐 융합 수업을 하려면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모둠으로 딱 돌려 앉았을 때 이게 모둠 활동이 잘 되려면, 이제 중학교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하는데, 그 중에 막 5시간을 모둠 활동 한 번도 안 하다가 제가 들어가서 모둠 활동 한다고 얘네들이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도 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 수업이 돼야지만 저도 거기서 이렇게 얹어서 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중등이 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뭔가 음, 그런 융합을 한다든지 예, 뭔가 어떤 아이들이 어떤 꾸준한 어떤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장벽이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예, 맞아요. 오히려 그런 예, 것들은 선생님은 더 그런 것 때문에 더 학교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어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스템화 시키시려고 막 예, 혁신학교도 그렇게 하시고 그 길에 이제 예, 교감 선생님도 지금 가시게 된 것 같은데 예, 예, 예.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좀, 지금 교감 선생님 지금 부임하신 데가 영림중 맞죠? 예, 영림중학교요. 예. 거기도 혁신학교인가요? 여기 혁신학교예요. 예. 아, 그럼 교감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이미 혁신학교였던 곳으로 혁신학교, 예, 이미 혁신학교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여기 혁신부장쌤이나 뭐 교장쌤이나 다 이제 알고 이 학교 상황 어떤지 알고 있었던, 거였고요. 많은 네네. 교감 선생님들이 혁신학교 근무 안 했던 분들은 혁신학교로 가서 교감 선생님 하는 거를 꺼려 하세요. 쉽지가 그러시죠. 저도 않거든요. 초등 혁신학교에 있어봐서 그 예, 관리자분들이 왜 예. 꺼려하시는지 조금은 압니다. 네. 근데 저는 가고 네.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어, 그러면 그 교감생 되시고 나서도 예, 계속 예. 새로운 어떤 배움을 이어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 지금 개념 기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감생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동아리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실질적으로 수업까지 연결하시기에는 어려울 때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예, 그런 그렇죠. 예, 상황에서도 꾸준히 연구하시는 이유도 궁금하고 두 예, 번째는 이제 영림중이 원래 혁신학교라고 해서
이제 예, 기존에 원래 자리가 잘 잡혀 있었던 혁신학교였는지 아니면 예, 이름은 혁신학교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 음, 학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예, 교감 선생님 되시고 나서 음, 저는 어쨌든 그 학교 내에서도 교감 선생님의 어떤 핵심에는 수업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 어떤 예, 맞아요. 좋은 예, 수업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기 음, 위해서 교감 예, 선생님으로서 뭔가 노력하고 계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음, 같은데 예, 그 두 예,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은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수업이 우리 교육 과정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그걸 짜가지고 수업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못하는 거는 되게 아쉽긴 한데, 어, 저한테 이게 괜찮은 단원 설계안을 짤 수 있는 능력과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실제로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서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야 뭔가 이야기를 하죠. 그냥 어설프게 막 이거 해봐라가 아니라, 지금 이 학교에서 이제 그 문해력과 관련한 교환학습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환학습 공동체 하면서 이제 그거 핑계로 해서 수업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아, 이제 이거를 그러면 큰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짜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랑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게 제대로 되려면 제가 공부를 좀 해야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 계속하고 있고 두 번째 네.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고 그래서 이제 음. 학교에서 어떤 노력들 하시고 계신지 아, 예, 여쭤봤는데 예. 방금 예. 말씀하신 공동체 말씀해 주셨고 예, 예, 예. 교학공 네. 계속하고 있고, 이게 교감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담임 선생님들의 담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아, 네. 정말 딱 그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선생님들의 막 오늘 건강 상태, 학교에 네. 뭐 못 왔으면 왜 못 왔는지, 막 그 반에 뭔 일이 있거나, 막 선생님들끼리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걸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음,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을 할 때도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었는데 교감이 되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선생님으로 예, 예, 성장하고 더 잘 배우고 자기가 이제 연구한 걸로 수업하면서 거기서 좀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걸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학공 학교 안에서 두 개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랑 독서 모임 하고 있고 지금 네. 원래는 제가 창체 수업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저희 네네네. 교무부장님한테 잘렸어요. 안 된다고.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창체 수업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회정서 관련해 가지고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네, 창체 수업을 하려다가 이제 하지는 못하고 자료만 막 이렇게 드리고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사회정서 학습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네. 또 새로운 걸 배우셨군요.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저도 근데 언제 저는 사회정서 학습 관심 있게 된 건 한 4, 5년 됐어요. 그 김현수 그럼 이미 선생님이랑 같이, 앞서서, 예, 김현수 선생님이랑 같이 그 관심단이라고 관계심리학 연구교사단을 예, 네,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진짜 관계를 핵심에 놓고 아이들의 그런 정서 문제나 이런 거를 다루는 게 가장 근본이었는데 이게 수업을 잘하려고 보면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데 배우는 게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 네, 학습이 이게 인지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저는 그런 진짜 인지적인 거는 요만큼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엄청나게 큰 그 정서적인 거를 매니징하지 않으면 그런 인지적인 거는 정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초등 선생님들 네,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정말 핵심에 놓고 또 걔네들이랑 계속 그냥 끌고 가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등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계속 음, 이제 뭐 고민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UDA를 만났을 때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뭐 이딴 결국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수업 네. 잘하시겠다라는 그
딱 관심 정말 하나로 그거예요. 다 뻗어나가시는 거네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점점 음, 완전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느낌인데, 그럼 이제 좀 더 선생님의 그 본업과 관련된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음, 하는데, 예, 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실까라고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 교사의 가르침과 배움을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연결을 강화시키는 데는 평가가 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예, 선생님도 어쨌든 그런 평가와 피드백에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실천하셨던 수업 사례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 그 뭐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 수업 막 관청 맞나요? 관악 네, 청소년 문화 관악청소년 프로젝트? 네. 문학상, 예, 예, 그런 것도 예,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도 초등 네, 수준에 맞게 좀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음, 좋았는데 그 네, 안에서 막 루브릭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네, 좋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음, 이제 선생님께서 어쨌든 학생과 루브릭도 좀 만들고 그 예, 루브릭을 토대로 아이들이 자기 음, 평가도 하고 동료 예, 평가도 예, 하고 예, 어쨌든 그렇게 스스로 좀 성장하고 피드백하는 어떤 학습자로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이제 좀 교실에서의 평가 피드백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음, 이제 첫 번째는 루브릭 하다 보면 항상 드는 고민인데 예, 예, 이게 학생들의 어떤 성장 과정을 그 숫자나 언어로 포착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걸 뭔가 숫자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성장의 과정들을 이제 발견하고 피드백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었고, 두 음, 번째는 음, 이제 교사 개인이 다수의 학생하고 어쨌든 상호작용해야 되는 게 교실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평가나 피드백의 질이 1대1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음,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주로 음, 활용하시는 방법 정리하면 음, 음, 그 숫자로 또 음, 정량하기 어려운 어떤 음, 그런 학생들의 성장의 어떤 발견 지점들을 어떻게 포착하시고 그리고 음, 좀 교사 혼자 여러 명의 학생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실 환경에서 선생님께서 평가와 피드백의 좀 질을 높이려고 어떤 음, 노력들을 좀 하셨는지 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잘 배우기 위해서는 루브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최대한 활용이라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작이랑 끝이 전부 다 루브릭이랑 같이 가요. 시작할 때 제일 첫 시간부터 루브릭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짰던 루브릭 아마 책이나 이런 거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그 루브릭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학생들이 루브릭을 만들게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읽으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을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여기 루브릭에 이제 도달 지점이 나와 있잖아요. 매우 잘함도 있지만 저는 도달 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취 기준에 도달했다는 걸 내가 뭐로 잡느냐? 근데 그 도달 지점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그거를 적어보고 나는 왜 그게 어려운지를 쓰고 그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조언을 해주게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뭐 이제 조언이라는 게 뭐 그렇게 훌륭한 조언은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가 어렵다고 하는 지점을 다시 한번 자기도 루브릭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자기 말로 뭔가를 이렇게 루브릭에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그 도우려는 친구의 루브릭 리터러시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어, 해가지고 한 두 차시 정도에 걸쳐서 시작할 때 이제 루브릭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루브릭을 만들 때 양적으로 안 만들고 질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네. 효과적인이라든가 적절한이라든가 이런 식의 맞아요. 부사어들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네네네네. 그게 도대체 뭐가 적절한 거냐, 어떤 게 효과적인 거냐, 맞아요. 어떤 게 충분한 어렵죠. 거냐, 예, 당연히 네네네네. 모를 수밖에 없죠. 교사는 이게 몇 년을 가르쳤으니까 대충 머릿속에 어느 정도면 그게 적절한 그렇죠. 거고 어느 정도면 이게 효과적인 거야가 있는데 학생들은 당연히 그걸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루브릭을 가지고서 이렇게 선배들이 썼던 예시를 가지고 채점을 하게 하는 일을 꼭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번 수행평가가 있으면 학생들이 뭔가 글로 썼다, 그럼 무조건 문집처럼 해서 책자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를 한 30권 한 반 정도 분량으로 더 남겨놓고 아이를 다 주고
더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후배들한테 주면서 모둠별로 어떤 선배들 거를 골라서 그걸 가지고 한 세 개 작품 정도를 채점을 해보게 해요. 그러면 이제 네네. 처음에는 개인이 채점을 하는데 이게 애들마다 네네. 어떤 애는 또 되게 짜게 주고 어떤 애는 또 되게 후하게 주고 막 이렇게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칸은 이렇게 앞에다 네네네. 체크하는 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처음에 개인이 하고 그다음 모둠으로 눈높이를 좀 맞춰가지고 모둠에서 합의를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모둠에서 합의를 한 걸 가지고 제가 쭉 둘러봤을 때 뭐 비슷비슷하게 했으면 그냥 그렇고 근데 뭐 또 모둠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런 네. 식으로 실제 그 수행을 하기 전에 루브릭을 구체화했을 때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선생님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감을 네. 잡게 하거든요. 음,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그 합이 맞아야 애들도 아, 내가 이 정도 하면 이게 적절함이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실제로 또 수행을 하면서 교사가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하잖아요. 근데 네. 피드백을 하면서 루브릭을 이제 체크를 하거나 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뭐 이렇게 근거를 갖다가 한 두 개 정도를 들었는데 지금 내용이 되게 뭐 비슷하고 그런데 몇 개가 더 있어야 이게 충분함에 해당할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하면 자기가 이제 이거 단계로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돼서 총괄 평가 때 제가 다시 또 그 루브릭을 주면서 자기가 본인이 했던 과제도 제출하고 그 밑에 구글 문서에 자기 루브릭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하고 왜 나는 이 점수를 받을 것 같은지를 이렇게 줄줄이 쓰게 하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뭐 그거 쓰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목표를 세우게 하는데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처음에 전략 짜게 하는데 뭐 그 전략을 자기가 얼마나 실천했는지 뭐 모둠 활동을 했으면 그 모둠에서 이런 게 어떤가 등등등을 이제 쭉 쓰게 하는데 그걸 이제 구글 문서로 제출을 하면 구글 클래스룸에는 루브릭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아이들이 구글 문서로 제출을 하면 제가 아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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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했구나. 근데 실제 네 점수는 이거야 하고 제가 뚝뚝뚝뚝 찍어서 돌려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점수를 알려면 그걸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자기 점수를 네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제가 채점하는 거나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안 음, 나는 이유가 과정 내내 그 루브릭을 가지고 계속 같이 눈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음, 근데 이제 이런 피드백이나 루브릭을 이용하는 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에듀테크 도구들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이제 국어잖아요. 쓰기를 할 네. 때는 이제 무조건 구글 문서로 쓰는 거죠. 이제 구글 문서로 썼을 때 너무 좋은 게 이제 아이들이 예전에 이걸 공책에다가 썼을 때는 끝까지 작품을 다 쓰고 나와서 그제서야 뭐 옆에 짝이랑 돌려보거나 아니면 저한테 들고 나와서 검사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구글 문서로 쓰면 그 중간 과정에 제가 계속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음, 시간에 거의 제가 시간 배분을 한 2분 정도로 해가지고 1번부터 끝번까지 한 번씩 피드백을 이렇게 다 저랑 1대1 컨퍼런스를 하는 거죠. 아이들 쓰면 제가 1번부터 나오라고 그래요. 부르면 제가 그 구글 문서 들어가서 같이 보면서 걔랑 지금까지 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 3차 시를 쓰면 3번은 적어도 피드백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지금 헤매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고 뭘 앞으로 더 해야 되는지를 계속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공책에다가 썼을 때에는 어림도 없었던 건데 도구를 음, 쓰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참,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오늘 선생님 그 하면서 한번 하나만 보여드리면, 음. 그, 혹시 이 그림 아신가요? 이 그림? 이게 아, 루브릭이 어떻게 실패하는가가 아, 선생님께서 루브릭을 되게 학생들의 어떤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도구로 쓰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루브릭이라는 걸 어떤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글로 쓴다면 아주 음, 성공적인 어떤 그 학습자의 어떤 그 과제의 수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음, 루브릭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짜도 이거는 그 아주 우수한 과제의 일부 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그 맞아요. 네. 루브릭에 집중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음, 점은 남지만 음, 이 빈 공간은 텅 비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게 루브릭이 구체적인 음, 루브릭이 배움을 실패로 가져가는 대표적인 어떤 음, 장면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저도 이제 루브릭이 구체적인 게 과연 어떤 게 좋을까 약간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음, 어쨌든 루브릭이 그러니까 결국 어떤 평가 요소는 있고 그 예, 요소를 예. 저희가 세분화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음, 형용사 부사로 이게 차이를 예, 만들어내잖아요. 예, 근데 예. 결국 음, 그 형용사와 어떤 부사의 차이가 예. 되게 의미 있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되게 저도 항상 음, 초등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예, 저는 방금 쌤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저 예. 그림에서 예, 점들이 있고 거의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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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선생님께서는 예, 계속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예, 또 루브릭 예. 자체를 활용하고 또 모범적인 어떤 과제 자체를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면서 그 예. 루브릭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한계들을 음, 잘 채워가시면서 학생들이 이 점만 아닌가 루브릭에 있는 그 기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형용사 부사 안에 숨어 있는 그 과제의 질들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되게 공을 들이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저도 약간 생각이 약간 다른 면도 있는데, 이건 제가 네, 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강의를 할 때 보면 이제 초등 선생님이랑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고, 제가 이제 성취 기준을 들여다보면, 초등에서 국어 성취 기준, 중학교에서 국어 성취 기준, 이제 고등학교 성취 기준을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중학교는 굉장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뭔가 책을 읽고 서평을 쓴다고 했을 때, 뭐 1학년에서도 쓸 수 있고, 2학년에서 쓸 수 있고, 3학년에서 쓸 수 있는데, 1학년에서의 성취 기준은 뭐 통일성 있는 글쓰기, 뭐 2학년에는 다양한 표현 활용한 글쓰기, 3학년에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들어서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네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잘된 홀, 옹땅, 잘된 서평 이거 바래선 안 된다. 그거는 애들이 대학교 가서나 그렇게 쓰라고 해라. 우선은 음, 1학년 때는 우리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처음 중간 끝이 있고 처음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중간에 이래야 되고 끝에는 이런 게 음, 있어라는 아이들 그 형식을 1학년 때는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음, 루브릭에도 그거를 배점을 크게 하는 거지 막 뭐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되고 막 전체적으로 결과물이 어떻게 좋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다 다 담으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된다. 포커싱을 음. 성취 기준에 맞춰서 무슨 둬야 말인지 알겠어요. 한다. 예, 예.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점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점만 제대로 배우고 대신에 그게 학년 올라갈수록 다른 점들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고1 때, 고2 때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음, 뭔가를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채워져서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근거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처음 중간 끝은 이렇게 쓰는 것을 음,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걸 고등학교 혹은 더 그 이후에 대학교 과정 가서 이제 괜찮은 잘된 글을 쓰게 되는 건데 이게 막 중학교 때부터 잘된 글, 뭐 이거는 이래야 음.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뭐 딜런 윌리엄 거 같긴 한데 전 이거는 좀 이게 대학교 과정이면 모를까? 네네네. 중학교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뭐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초등은 오히려 그렇게 또 예,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예, 예, 약간 좀 더 전체적인 어떤 상을 그리는 형태로 좀 더 가게 되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아이들이 예, 그 예. 정도로 학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음, 쌤 얘기 음, 들어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큰 하나의 면은 예, 어떻게 예, 보면 아주 좋은 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인 수준의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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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처럼 예, 중고등학교 때 그 예, 점을 예, 하나하나씩이라도 완성을 해 예, 예, 나중에 연결이 또 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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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네. 그러니까 또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그런 측면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그 점도 확대를 음, 시키면 그 예. 점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지점들은 똑같이 발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루브릭 짤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결과물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루브릭을 짜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죠. 결과물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는 굉장히 좋으나 거기에서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루브릭으로 들어가고 결과물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에
이게 성취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는 결과물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거는 형성평가로 이게 뭐 교사의 피드백이나 잔소리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거다. 이거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러닝 아웃컴을 루브릭으로 짜야지. 얘네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다 루브릭으로 짜면 얘네들이 또 자기네가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배워서 배운 만큼 내가 이렇게 나 이런 거 잘하게 되네.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음, 처음 중간 것은 좀 쓰게 됐네. 이렇게 돼야 아이들도 내가 성장했구나. 제대로 배웠구나. 이거는 늘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음. 이게 아마 이렇게 학교 급별로 다를 거예요. 제가 중학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음, 되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약간 루브릭 너무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예, 이게 과연 효과적인 것일까라는 고민이 항상 음, 있었거든요. 어쨌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예, 제가 예. 생각했을 때는 이게 선생님들이 평가를 음, 뭔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 좀 돼버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벽을 그래도 선생님들께 좀 낮춰줘야 좀 그래도 음. 선생님들이 평가의 어떤 본질에 가까운 평가를 실행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예. 이 루브릭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예. 루브릭 때문에 예. 어떤 과중심 평가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있으시고 좀 그런 음,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좀 예.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예, 또 얘기를 듣다 보니 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참 답이 없긴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예. 또 그 어떤 구체적인 루브릭의 장점이 확실히 있구나. 할 수 예. 있으면 했을 때 확실히 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어떤 수업 경험을 제공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긴 하네요, 선생님. 네. 네. 이게 결과물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로 해서 루브릭을 많이들 짜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도 안 가르치고 하나도 안 배워도 원래 잘하는 애들은 원래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 원래 못하는 네. 애들은 뭐 배운 거 없이 계속 그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진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용도의 루브릭이 되려면 저는 성취 기준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네. 그러면 오늘 뭐 좀 그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얘기를 네. 듣다 보니 그냥 평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네. 평가 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원래는 네네. 예. 주도성 이야기도 좀 해보고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예. 시간이 그렇게 하면 너무 제가 선생님을 오래 잡고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루브릭에 대한 어떤 선생님과의 어떤 고민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서 꼭 여쭤보고 예. 싶었거든요. 예. 네. 좀, 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도 많이 좀, 내가 좀 놓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어떤 그런 균형 감각들을 저는 좀 찾아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고민은, 음.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개념 기반 교육 과정 어쨌든 제대로 실행을 해보시진 못하시지만, 예. 어쨌든 예. 계속 배우고 계시는 과정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개념적 이해를 평가할 때 되게 음. 도전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음. 개념적 이해에 음. 도달하고 음. 이걸 전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떤 예. 평가가 예.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게 좀 좋을까? 그러니까 음. 저는 선생님께서 만약에 개념 기반 음. 수업을 가져오셨다고 한다면 예. 예. 분명히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음.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효과적인 어떤 개념적 이해를 위한 평가가 음. 어떤 음. 방향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음. 궁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랑 IB의 수업들을 접했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가진 생각은 뭐였냐면 그러면 일반화 문장을 아이들이 만드는 게 총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총괄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 성취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개념 기반과 관련한 수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IB에서의 그 평가는 너무 좋잖아요. ABCD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대로만 MIP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목표가 바로 평가가 되는 그 시스템이 유닛 플랜 짜는 시스템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되게 좋긴 한데 우리는 어쨌든 한국에서의 성취 기준을 도달을 하게 해야 하는 건데 이게 더 추상적인 개념을 아는 게 이제 나의 최종 목표이기는 하겠으나 우선은
그거 자체로는 총괄로 가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총괄 평가에서 점수를 매는 게 총괄 있잖아요. 이제 중학교는 특히나 점수,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뭐 성적을 쓰든가 뭐 이렇게 총괄총괄 쓰든가 이렇게 되는데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수치화시킨 게 점수거든요. 그럼 성취 네. 기준에 얘가 뭐 10점짜리 성취 기준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7점을 받았어. 아, 이렇게 70% 정도를 도달을 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수상화시켜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점수기 때문에 아, 얘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았구나가 성취 기준과 이게 성취 기준은 굉장히 좀 낮고 이 개념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지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취 기준과 이게 개념이 조금 맞아떨어지는 볼륨이 크고 추상적인 성취 기준이라면 이게 비슷해가지고 총괄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취 기준들을 보면 국어과도 볼륨이 되게 작은 것도 있고 되게 큰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성취 기준을 하면서 막 이걸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총괄평가는 그냥 성취 기준에 맞는 총괄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정말 더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수업 시간 안에 뭐 형성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아이들이 뭐 일반 문장을 개인으로 만들고 모동으로 하고 뭐 공유를 하고 뭐가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타이랑 위긴스 책에 보면 이해중심 교육과정에서 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건 주로 프로젝트 수업 얘기하거나 삶과 연계된 학습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 넥타이 위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훌륭한 건축가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짓는 건물에 멋있는 상이 있는 거예요. 뭐 도서관을 짓는다. 그럼 도서관에 대한 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건물을 짓든 기본으로 근데 건축법규는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건축법규는 따르면서 훌륭하고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게 그 건축가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맥테 위기스 표현 그대로 하면 성취 기준이 건축법규다. 근데 우리 음, 그 성취 기준은 미니멈이라는 거예요. 미니멈. 그거는 최소한으로 해야 될 거. 그냥 멋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거. 근데 우리의 교과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성취 기준을 맥시멈으로 놓고 교과서를 만들어대요. 네. 그러니까 이 성취 기준은 정말 밟아야 될 낮은 계단이어서 요거를 하면 더 멋있는 훌륭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걸 꼭 해야 돼.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저기 있는 성취 기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나 삶과 연계된 학습이나 이런 거 아니면 개념 기반도 마찬가지인데 교사는 이 수업을 내가 왜 하고 싶은지 뭐 그게 개념적 이해겠죠. 그게 이제 명확하다면 그거는 이제 멋있는 건물인 거예요. 근데 네. 거기까지 올라가기에 왜 기본적으로 밟아야 되는 단계들 그게 이제 성취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한 것 중에 그 아이들이 화자, 시에서의 화자를 알고, 그 다음에 단어 역서 풍자,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형상화하라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문학 성취 기준 이제 두 개를 엮는데, 만약에 이거를 맥시멈으로 놓고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열심히 화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열심히 반어 역설 풍자를 가르치고, 시를 쓰면서 거기 반어 역설 풍자 집어넣어서 시 써라. 이렇게 되는 수행 과제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 뭐 착한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그냥 따라 하겠는데 아이들은 뭐 별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대체 뭘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지의 맥락을 교사가 집어넣어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얘네들이 학교 근처에 있는 마을을 좀 더 친숙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표현과 관련한 그 개념적 이해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모둠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가게를 방문해서 가게 사장님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재료로 그 뭐 예를 내가 문지의 미용실을 갔는데 거기에 있던 의자 사물 하나를 화자로 선택을 해서 그 화자의 입장에서 가게 안의 모습과 사장님의 모습을 시로 쓰고 그 시를 쓴 것에 반어 역설 풍자를 넣게 하는 이제 과제를 아이들이랑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반어 역설 풍자는 그 사장님한테 내가 이 시를 드릴 건데 라는 이제 자기의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실 상황에서 반의 역사를 풍자면 거기까지 도달하면 끝인 거예요. 아이들도 음.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적 이해를 다루는 것도 그 교사의 그 훌륭한 건물에 대한 상이지, 이거를 그 막 성취 기준이랑 연결하고 총괄이랑 연결하고, 아니 물론 연결 잘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지, 그래야 하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예. 그 음, 뭘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어떤 모든 성취 기준에 관련된 어떤 수업과 평가를 음. 다 그런 개념적 이해까지 추구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수업으로 가져가는 건 일단 그런 방향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여러 개를 묶어서 개념적 이해 하나에, 예, 관련된 성취 기준을 이제 몇 개를 묶어서 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아이들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배우지만 문제는 이걸 왜 배우고 예,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 예, 역할을 그 예, 어떤 개념 기반 수업에서 말하는 그 개념적 이해가 예, 분명히 예, 해주신다라고 좀 느끼시는 것 예, 같고 그리고 예, 아까 어떤 그 멋진 건물 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결국 그 건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뼈대, 기둥 예,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예,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바로 그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 아까 그 그림에서 나온 점이라고 할 수가 예, 있겠는데 예, 우리가 예,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걸 채워내고 있는 그런 점들도 예, 예, 명확하게 아이들이 좀 배울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예, 그래서 예, 예, 선생님은 약간 그런 것들이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된다라고 좀 바라보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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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높은 수준의 수업을 추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왜 예, 배워야 되고, 예,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사도 학생도 이해하고 추구해야 되지만, 예, 그걸 위한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좀 예, 예, 이런 걸로 저는 계속 좀 느껴졌습니다. 아, 맞죠? 예, 예, 맞아요. 예, 네. 예, 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구체적인 루브릭도 다 그런 예, 것들과 예, 연결되는 예, 지점인 것 맞아요. 같거든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이전 교육과정도 그런 비판이 진짜 많았잖아요. 뭐 역량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건물로 친다면 건물을 채워내는 어떤 그런 기둥들이 너무 부실해져가지고 이거 예, 제대로 건물도 못 올린다 이런 비판들이 사실 너무 많았었는데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제 또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 예, 말씀하신 걸 놓치면 예, 결국 2015에서 여전히 또 한 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음,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좀 어떤 그런 개념적 이해를 위한 수업과 평가에서 기본을 탄탄히 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내가 왜 배우는지 이 배움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방향으로 수업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음. 그 이제 AI 이야기만 좀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아, 예, 예, 저는 AI에 관심을 가졌었던 게 평가 예, 때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 교실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해주기가 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예, 예, AI가 좀 들어와서 평가의 어떤 그런 과정들과 피드백의 과정들을 좀 도움을 준다면 분명히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아, 예, 예, 생각을 하고 되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현재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음,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음, AI 코스웨어라든지 그런 음,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음. 우선은 이게 AI가 맞다고 볼 수가 있는가? 라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AI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고민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AI라는 게 지금은 과도기일 거니까 예, 정말 제대로 된 예, 게 들어와서 교육 음, 현장에서 그런 어떤 블룸이 말한 완전 학습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음, 어떤 AI가 음, 교실 현장에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음, 그때 또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은 또 있지 않을까? 저도 음, 그런 고민들 때문에 AI를 예, 수업에 활용하고 평가에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가지고 음, 있는데 예, 선생님께서 아까 초반에 새로운 거 음, 되게 유연하게 계속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예, 예, AI는 지금 좀 머뭇머뭇한다고 하셨었단 예,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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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신 음, 어떤 AI의 음, 가능성, 그리고 예, 한계, 이런 예, 것들을 좀 평가 관점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음, 네.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더 좋게 뽑아낼 수는 있어요. 쉽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건 진짜 도구적인 거고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더 잘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미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미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가 유명 화가를 가지고서 그 화가의 그림을 현대적으로 패러디한 뭐 이런 거를 애들한테 막 시키고 있었는데 한 애가 막 선생님 이거 그냥 AI가 돌리면 바로 해주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돌려봤더니 진짜 생각보다 애들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너무 잘해줘서 진짜 완전 수업 설계 다 멘붕이었다. 막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또 집 가서 돌려보고 비슷하게 이렇게 또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리겠죠. 근데 어, 이게 잘된 결과물이다. 물론 이제 뭐 그 할루시네이션이나 막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되긴 한데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네. 어떻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런 비판적 사고력이라든가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고 그것의 기본은 결국은 인풋이 많아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잘된 그림인지를 알고 음, 있어야 AI의 도움을 받아서 긴지 아닌지의 명령어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넣는 거고, 저 이제 루브릭 강의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루브릭 또 돌리면 돼요. 브리스크 그렇죠. 티칭이나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잘 하늘에도 만들어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오늘 예, 깜짝 근데 놀랐어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걔가 만들어준 루브릭이 진짜 잘 됐는지를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음, 결국 성취 기준에 대한 리터러시가 선생님이 갖춰야 된다. 그 성취 기준을 들여다보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야 애들이 이걸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평가 요소만 정확하게 뽑으면 그 다음에 이거 쫑알쫑알 사는 거는 그냥 뭐 AI 돌려서 그렇죠. 그냥 하시라고 예,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은 알고 있는 인풋들이 많이 있어야 AI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회의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인풋들을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대학생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더 경륜이 쌓이고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실제로 그거를 딱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텐데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요새는 인풋도 잘 안 주고 그것도 다 AI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라면 예, 이게 아이들이 뭔가를 제대로 배워서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 라는 게 이제 제일 걸리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뭐 과정 중심 평가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에 수업의 결과에만 너무 중심을 뒀기 때문에 그 결과 좀 제발 좀 그만 들여다보고 애들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많이 들여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책 용어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계속 결과에 꽂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AI 써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아이들도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그럴듯하게 나오게 하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를 하면서 내가 뭐를 하나라도 더 배우고 내가 성장하고 싶어. 라는 그런 성장 마인드셋으로 AI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내가 지금 여기서 뭐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아주 멋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잠재적으로 모든 사회적 환경과 얘가 들어있는 학년에서의 그런 클래스들이 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해야지만 안심하고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과정에서의 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그런 진짜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학생이 될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가능할까? 라는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AI라는 도구를 주면 얼마나 번듯하게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바로 눈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내가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이런 당연히 유혹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애나 성인이나 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이거 하면서 네 머리 쓰고 네가 뭐 직접 읽어보고 직접 써보고 해보는 게 너한테 너의 성장에 도움이 돼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사회문화적 환경이 되어야 이 AI가 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안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섣불리 썼다가는 진짜 뭔가를
진짜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하나하나 근데 배움과 학습이 결국에는 진짜 인내와 끈기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예, 네네. 그런 걸 배우는 기회를 뺏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게 네. 계속 주저가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음, 비슷하게 좀 공감하는 게 음, 아이들에게 배움을 만들어가는 그 길을 아예 못 찾아버리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음, 선생님께서 아까 인내 끈기 막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학습에서는 어떤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점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하나로 연결이 좀 되거든요. 아까 그 점 얘기도 그렇고 아까 그 음, 성취 기준을 되게 건물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음, 어떤 아주 중요한 기초로 좀 보는 것도 좀 그러시고 그리고 음, 어떤 AI를 활용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음, AI의 어떤 결과물을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어떤 그 사람의 마인드가 대충 음, 결과물 만들어서 끝내려고 하는 마인드인 건지 음, 아니면 음, 이걸 토대로 내가 더 나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나의 어떤 성장을 도와주는 음, 어떤 그런 에이전트로서 바라보는지 음, 어떤 그런 관점들 그리고 학습에서의 어떤 그런 꼭 필요한 어떤 인내, 끈기 이런 지점들 이런 것들을 음, AI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좀 뺏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 예, 학생들이 예, 더 잘 배우지 못하게 되는 약간 예, 그런 예. 것들을 좀 염려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서 예, 예. 저도 좀 그런 지점들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선생님 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어, 그, 뭔가 저는 조금 이제 희미하게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선생님이 생각하신 어떤 수업의 본질이 뭔지 아주 딱 짧게 저 일반화 문장 만드는 것처럼 좀 아, 너무 어려운데. 정선해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 그 어, 되게 딱 어, 뭔가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쭉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은 예, 하는데, 예, 예. 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배움과 성장을 위한 어떤 음, 그런 과정들을 되게 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인터뷰의 마지막 그 꼭 지금 장면인데, 다른 선생님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 질문이요? 질문? 선생님이 다른 분들께 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한번 고민해 볼 음, 수 있는 음, 질문. 음, 음, 네. 음, 제가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왜요라는 그림책을 읽어줘요. 예, 그래서 왜요? 왜요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 그 7살짜리 꼬맹이가 이렇게 맨날 아빠한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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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물어보고 나중에 우주인이 지구를 이렇게 우주선 타고 지구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정복하러 왔다. 그래 왜요? 우리 위대한 뭐 은하제국의 대왕님이 왜요? 막 계속 이러다가 우주인이 결국은 할 말을 못 찾고 아 요즘 생각 좀 하고 올게 그리고 이제 떠나서 지구를 구하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이게 살면서 왜요라는 질문 너무 중요하다. 네. 얘는 어 지구를 구했는데 왜요라는 지구를 구했는데 너네가 뭐 지구를 구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왜요라는 질문을 계속 파고들면 너네 삶을 구할 수도 있는 게 나는 왜요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기만의 답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하고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냥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뭐 평가든 성취 기준이든 뭐 교육 과정이든 뭐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해왔던 그 모든 게 이거 지금 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예, 이런 음,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 네.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에 비판적 사고 좀 관심, 그 그건 수업 좀 하셨던 것 언제나 같은데, 맞죠? 저 아, 그 블로그에서 본 것 언제나 같아. 있습니다. 예. 블로그 막 뒤져보다가 그 수업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아, 예, 예, 약간 맞아요. 방금 하신 왜요? 마지막 이야기가 그 수업하고 좀 저는 연결이 예, 됐었거든요. 예, 그 수업 얘기일 거예요, 아마. 맞죠? 네. 아유, 그래서 저부터 일단 그 저도 그 왜라는 질문을 되게 좋아하고 왜라는 질문을 확실히 고민했을 때 좀 더 뭔가 더 본질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간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항상 했었는데 그 뭔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고 좀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또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선생님, 인터뷰는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예. 혹시 그 저술하신 예. 책 중에 예. 예. 평가 이야기가 가장 잘 담긴 책이 뭔가요? 그 블렌디드 수업과 평가, 보니쌤과 함께하는 블렌디드 수업과 블렌디드 평가. 효과 평가.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저는 선생님의 예. 평가 이야기를 좀 깊이 한번 더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아, 예, 예. 뭘 좀 구입해서 보면 좋을까 좀 고민을 아, 했었는데 원래 써야 되는데 지금 계약만 해놓고 안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예. 아무튼 인터뷰 하시면서 선생님께도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음, 되었기를 바라고 제가 예. 잘 정리해서 예.